제4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난이도가 어떻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쩔 거고 쉬우면 어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중상이든 중하든 요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의 이 폭이 심해요. 그런데 중급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통 중간에서 조금 어려웠다, 조금 쉬웠다 이 정도니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려웠다. 그런 것들이 5문제를 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자 말씀드리고 시험일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패턴만 아시면 돼요. 1번 문제 뭐죠? 유물유적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갈게요.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대요. 일단 농경 목축이 시작됐으면 신석기잖아. 그렇죠? 됐습니다. 체험활동 보시면 움집, 그리고 두 번째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갈돌 이렇게 간석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석기고요. 자, 첫 번째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은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렵게 나온다. 그럼 뭐라고 나오죠?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의 일반화 이런 거 너무 어렵죠. 고려시대 때 얘기인데 아무튼 신석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철제 농기구를 이용했다라고 철기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시대지요. 답이 될 수 없고요. 네 번째, 가락바퀴를 사용했다.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인 수공업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 거푸집을 이용해서 동검을 제작했다라는 거. 요것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후기 청동기 혹은 초기 철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청동기냐 철기냐, 철기도 맞고 청동기도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애매하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중급에서 이걸 가지고 청동기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내는 문제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4번이 정답. 2번. 그래서 청동기냐 철기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 자, 두 번째.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 나라는 크기가 작아서 큰 나라 사이에 핍박을 받다가 굉장히 불쌍한 나라네요.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고요. 고구려는 대가로 하여금 이 나라의 조세, 맥포,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 받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쳤다라는 건데 일단 동해, 옥저 쪽, 모르겠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 나라의 혼인하는 풍속에는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혼인을 허락하고 신랑 집에서 여자를 맞이해서 키우고 며느리를 삼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성인이 되면 집으로 가고 집에 돈을 지불하고 돌아오는 거 민며느리지요. 역시 옥저가 맞겠구나라는 거죠. 자, 1번. 영고는 부여의 제천행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화백회의는 신라지요. 만장일치제의 귀족회의고, 세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 또는 부여잖아요. 마가우가 국가 저가를 왕이 통제하는 구조. 네 번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8조. 8조법은 고조선, 아직 안 나왔네? 5번인가요? 봐봅시다. 자, 가족의 유골, 목곽에 모아두는 북석이 있었다라고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는 어느 나라지요? 옥저입니다. 그렇죠. 5번이 정답. 우리가 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국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문자를 새기지 않는 묘표석 2점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견됐고요. 그 아래 소왕릉은 인근의 대왕릉과 함께 쌍릉으로 불리는데 미륵사지 덕탑, 익산의 미륵사지 덕탑이죠. 백제잖아요. 함께 이 국가 익산 지역에 남긴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백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이런 거니까 국가 물어봤으니까 백제고요. 참고적으로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무왕 때지요. 자, 1번. 22담론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제 무령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를 찾아라라니까 1번이 맞고요. 두 번째, 동북 구성은 고려 예종 때지요. 고려 시대. 자, 세 번째는 성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때 지방 통제 제도고요. 네 번째,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건 고구려 보장왕 때지요. 7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이건 발해 전성기의 왕 선왕 때니까 발해니까 틀렸고 1번 무령왕이 정답이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백제. 자, 됐습니다. 이제 4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신라 24대 왕인 누구에 대해서 24대 왕이 누군지 못 세잖아요. 그렇죠? 자, 가운데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어요. 자, 황룡사를 창건했죠. 그래서 신라 6세기 진흥왕 때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야 진흥왕. 우리가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금관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앞자 따서 금법대진. 가야는 신라에게 흡수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 한 번, 그리고 고려 때 한 번 이렇게 있어요. 두 개. 그런데 이제 진흥왕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틀렸어요. 세 번째 볼게요.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다. 이것은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은 삼국시대 왕이 아니고 통일기의 왕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네 번째, 독서삼품과는 역시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학의 성적에 따라서 국학 졸업생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지요. 다섯 번째, 김음돌의 난 역시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때.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1번에 있네요. 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금령총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발굴영장 설명의 개최, 땡땡 박물관, 금령총 발굴 조사의 성과를 공개하는데 금령총이 이 국가의 국가를 찾는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경주 대원릉 일원의 천마총, 미추왕릉 등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일시, 장소, 주관처. 장소는 어디예요? 경주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라죠, 신라. 왜?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마총, 미추왕릉. 여기에서 우리가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라. 그럼 금령총 신라겠죠. 자, 1번 볼게요. 이건 뭡니까? 금동대학로인데 백제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어렵긴 한데 어느 시대예요? 사비시대라고 푸셔야 됩니다. 백제 사비시대의 금동대학로. 두 번째 거, 불황사 모전석탑이죠. 신라 선덕여왕 때 아닙니까? 하여튼 신라 삼국시대 신라 2번이 정답. 세 번째, 청자 참외 모양 병은 고려시대 때 청자입니다. 네 번째, 석촌동 고분이죠. 너무 유명하죠. 백제 한성시대에 고구려 유이민이 건국해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다. 유적지다. 다섯 번째, 수산리 고분벽화는 고구려지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2번에 있네요. 자,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6번,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역사 용어 카드인데요. 고구려에 있는 시행된 제도예요. 내용, 호랍이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늙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년 늦은 봄부터 관청의 곡식을 빌려주고 이렇게 갚게 한 제도다라는 거죠. 진대법을 얘기하고 있지요. 진대법은 2세기 고국천왕 때 을파수를 국상으로 기용해서 빈민구제를 했던 제도입니다. 진대법. 그렇죠. 어이구, 정답 나왔어요. 2번에 있네요. 자, 1번은 뭡니까? 골품제는 일단 신라의 신분제도니까 안 되고, 세 번째 건 뭡니까? 직전법이요. 조선시대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던 토지제도. 네 번째, 호패법은 태종 때 일종의 신분증을 나타내는 거죠. 16세부터 60세 모든 남성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신분제도. 그리고 이제 5번은 호포제죠.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동포제, 호포제라고 하는데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하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틀리고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번 볼게요. 가번 영락 10년, 일단 영락이니까 광개토대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광개토대왕 영락 10년에 왕이 보병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고구려군이 남고선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렀으니 외적이 가득했고 외적을 다 토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400년인데 우리가 400년 몰라도 돼요. 399년에 신라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1년 뒤에 400년에 이렇게 이제 원군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왜구를 다 토벌했고요. 나아번 왕이 병력 3만을 거르고 백제를 침략해서 수도 안성을 함락했고 백정, 부역, 경을 죽이고요. 계로왕을 죽였어요. 누구예요?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계로왕을 전사시킨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1번. 신라가 우상국을 정벌했다. 6세기 때 아니에요? 자, 광개토 대왕은 4세기부터 5세기 때 왕이고요. 장수왕은 5세기 때 왕입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고 장수왕은 5세기다라는 거죠. 근데 6세기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신라가 금관가야를 금법 대진 법흥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세 번째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5세기 때예요. 장수왕이잖아요. 평양으로 천도를 먼저 했을까 모르겠는데 라는 거죠. 한번 체크해 놓고 네 번째 들어갑니다.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했다라는 거 6세기 백제 성왕 때니까 이후 상황 이건 확실하고 다섯 번째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이니까 이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요거 그렇죠? 자, 보세요. 장수왕이 남진을 합니다.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맨 처음에 시행했던 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수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천도하고 그 다음에 공격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제가 연도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7, 8을 좀 지우고 8번 문제 들어갈게요. 8번. 자, 8번은 순서 맞추기인데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번 황산벌에서 신라의 군대가 백제 결사대와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죠. 황산벌 전투인데 이 황산벌 전투는요. 백제 마지막 전투지요. 그렇죠? 백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660년인데 뭐 모른다 치고 연도 모른다 치고 한번 봅시다. 자, 나번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했다. 평양선 전투네요. 평양성에서 마지막 전투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마지막 전투다라는 거죠. 자, 답번 볼게요. 매소성과 기벌포 요거는 알지요. 뭡니까? 나당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끝났어야 돼. 첫 번째는 뭡니까? 백제부터 멸망시켜요. 고구려부터 멸망시켜요. 백제부터 멸망시키죠. 백제.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당나라가 야욕을 부리니까 우리 땅에서도 쫓아내게 되는 나단 전쟁을 전개하게 되죠. 다가 맞지요. 1번입니다. 우리가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지금 연도를 모르는데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에서 풀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배점도 3점이면 되게 큰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니까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 자, 여기에서 봐야 될 자료를 흑지상지가 흩어진 무리를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이었고요. 소정방이 나왔어요. 당나라 장수죠. 그 두 번째 사료를 볼게요. 복신과 독침이 부여풍을 맞이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흑지상지 나왔죠. 복신 나왔죠. 도침 나왔고 부여풍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흑도복 풍이잖아.
이게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있었던 백제 부흥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정답 나왔어요. 3번이에요.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1번 한번 볼게요. 발해의 멸망 원인은 누가 나와요? 거란이 침략을 해야 돼요. 거란 침략하기 전에 내분이 있었고요. 내분 이후에 그 다음에 거란이 그 침략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면 고구려의 전생기니까 전성기 때는 4세기에서 5세기 때.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부터 장수왕까지의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이면 이제 법흥왕 때인데 신라의 법흥왕 때 2차돈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전기가야 연맹의 해체 배경은 전기가야니까 이제 금관가야잖아요. 금관가야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누구? 신라 법흥왕에게. 그러니까 신라 법흥왕에게 그 항복하고 투항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9번은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뭐 한번 봅시다. 신라의 경제인데 1번 신라 촌락문서에 나타난 서은경 일대 경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모르겠다. 세 번째 서역과 교류 내용. 네 번째 청해진. 지금 신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신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경제. 1번 관료 전지급과 노급 폐지의 목적인데 이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때 왜 이런 일을 전기를 했어요? 관리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그렇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맞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 은병 발행이 물자 유통에 끼친 영향. 여러분 보세요. 고려시대 숙종이 동생 의천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발행을 했던 게 은병입니다. 활구. 고려시대니까 안 되고요. 세 번째, 모내기법의 전국적인 발전. 조선 후기 상황이 되어야겠지요. 네 번째, 연분구등법 조선 전기. 누구 때요? 정확하게 세종 때 조선 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담배 등 상품 작물의 재배는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다가 내다 팔기, 시장에다 내다 팔기 위한 상품을 재배하기 시작한 게 조선 후기죠. 시작한 게 아니고 유행처럼 번졌던 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1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지요. 역사신문.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 와, 이거 사성정책인데. 자, 얼마 전 발해 왕자 대광현이 이끄는 무리가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예요? 발해 아랫나라니까 고려겠지요. 자, 왕은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가 왕의 업적이니까 왕이 누구예요? 왕건이에요. 왕건. 그럼 왕건의 업적을 찾아봐라. 1번. 후삼국을 통일했다. 아이고, 당연한 1번이 정답이네요. 두 번째,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거 건의를 했고 숙종이 받아들여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지요. 자, 세 번째,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라는 이거 세종 때인데 조선시대, 이거는 고려시대. 그렇죠? 자, 네 번째, 노비왕건법을 광종 때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고려 광종이 노비왕건법을 시행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 노력을 했다. 다섯 번째, 초계문신제는 정조 때 시행했지요. 정조면 조선 후기.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학원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 뽑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고관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죠. 정조.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1번에 있네요. 1번 정답. 1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회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거죠. 고려의 사회정책 문제입니다.
자, 흉년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창 하나 내줬고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을걸? 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로 상평창을 두었다라는 거죠. 고려 성종 때 물가 조절 기구 상평창을 두었고요. 두 번째, 빈민을 구휼할 목적으로 제위보를 조성을 했으니 광종 때 제위보 있었고요. 세 번째, 황국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작을 했는데 조선시대예요. 지금 고려시대인데 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죠. 네 번째, 백성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해민국은 고려 예종 때입니다. 다섯 번째, 자, 질병 확산에 대처하고자 구제도감은 예종 때입니다. 고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이 딱 하나 껴있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봐라 라는 거죠. 우리 고장 문화유산 답사 안내입니다. 지역 문제예요. 답사 일정을 보세요. 시간, 장소, 홍릉.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피해서 옮긴 도읍이에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도읍지를 옮겼대요. 어디예요? 강화도인데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몰라요? 모르시면 다음 거 봅시다. 자, 장소 외규장각. 조선시대 왕실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조가 설치한 사고. 내규장각은 서울에 있고요. 외규장각은 강화도에 두었습니다. 자, 용흥궁. 조선시대 철종이 왕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곳. 철종은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강화 도령입니다. 강화도 도령이다는 얘기죠. 강화도예요. 정답 나왔네요. 1번. 강화도 끝났네요. 2번 목포. 그렇죠? 목포 있고요. 그리고 충주.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제도, 안동 이렇게 있네요. 그럼 안동, 거제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의 강화도고요. 우리가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동, 철, 자기, 종이, 목 등을 제작하는 여러 소. 헤헤. 자, 소가 등장을 했죠. 소 뭡니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소를 얘기하고 있고 소에서는 수공업을 담당하게 했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 소 말고 뭐 있어요? 향도 있고요. 부곡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자,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국가 극도로 과중함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기 찾았어요. 어디예요? 고려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를 찾았으니까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이지요. 세 번째.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고려 무역항. 3번이 맞지요. 네 번째.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조선 후기 광산의 발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CEO가 출연했잖아요. CEO 덕대고. 다섯 번째,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성장했다.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세우는데 난을 세워 평정에 공을 세운 사람들 척준경에게 상을 내려라라는 거죠. 자, 인종 때고요. 이자겸의 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126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자겸이 그 금과의 4대 관계를 체결한 게 1125년이고. 자, 가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신의 관을 쓴 놈들은 싹 다 죽여라라는 거죠. 무신정변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신정변은 1170년인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넘어가세요. 인종, 무신 이런 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지금 이자겸의 난 끝났고요.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봅시다. 1번. 최영이 요동전벌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고려 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우왕 때 그렇죠. 두 번째 묘청이 석용천도 운동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1135년 몰라도 인종 때 이자겸에 난 이후에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이니까 2번은 들어갈 수 있겠다. 3번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봉기했다라는 거 이거 순조 때잖아요. 1811년 순조 때 세도 정치 하에 있었던 농민 봉기였다. 네 번째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다라는 거 고려 성종 때지요. 유교 정치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 다섯 번째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몽골의 침입이 2차로 있었을 때 몽골의 2차 침입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고려 불교사의 이해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서 고려 불교사의 흐름을 다루고자 한다라는 거죠. 1강 의천, 청태종, 진울 2강이죠. 진울의 문제구나. 그렇죠? 진울은 정의의 쌍수, 도노 점수를 강조했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합니까? 수선사 결사잖아요. 그렇죠? 풀어봅시다. 1번. 자, 불국사를 건립하였다라는 것이 신라의 김대식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라. 두 번째, 삼국유사 이련이지요. 이련 스님. 삼국유사 틀렸고. 세 번째. 수선사 결사. 아이고 3번에 정확하게 진울에 대한 정답이 있네요. 3번이 정답이죠. 4번. 화엄 1승 법계도 의상승려인데 의상은 통일신라 때 아닙니까? 시기도 틀렸어요. 다섯 번째 왕호천축 국전 해초죠. 해초 스님 역시 통일신라에 활동한 승려다라는 거죠. 왕호천축 국전.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 본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최근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대요. 와, 그렇구나. 이것은 조선시대 주세붕이 설립한 것을 시초로 지방 곳곳에 세워졌고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리되고 47곳 빼고 다 정리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백운동 서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거죠. 다 맞네요. 그래서 서원이 주제구나. 이것 풀어봅시다. 1번. 의학 교육을 관장했다라고 돼 있는데 의학 교육은 태의감이라는 곳에서 고려 시대 때는 여기에서 교육을 했었고요. 조선 시대는 전의감에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서원에서 의학 교육은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다. 지방에 있는 향교 정도가 되어야겠지요. 세 번째,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교육을 담당했다. 그렇죠? 선현의 제사와 그리고 후학을 제자들 양성했던 곳이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편성해서 교육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국자감, 고려의 대학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거. 역관이잖아요. 사역관. 조선시대 사역관. 통역. 그러니까 외교관을 배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서원에 대한 설명은 3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 종목 국보인데요.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대요. 조선 세조 때 건립된 탑으로 높이는 12m. 엄청 큰데 조선 세조 때 건립한 거래요. 우리나라의 석탑은 대체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데 비해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대요. 형태 및 세부 구조 등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지요. 고려시대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계승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세조 때 만든 것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1번 한번 볼까요?
법흥사지 7층 전탑이네요. 이것은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됐고요. 3번. 이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지요. 이것은 백제의 탑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편제탑 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월정사 8각 9층 탑인데 고려 후기의 석탑이지요. 그래서 월정사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은 통일신라탑이고요. 전라남도 구리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8번에 2번이 정답이지요. 우리가 19번 문제 하나 더 보고 칠판 좀 지울게요. 밑줄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아보자라는 거지요. 이순신 장군이요. 이 전쟁 중에 옥포, 한산도, 명량, 옥포, 한산도는 임진왜란 초창기고 명량 대첩은 정유재란 때인데 그냥 1592년부터 1598년의 모든 상황을 그냥 싹 다 정리했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다? 임진왜란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임진왜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마산성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란이 3차 침입을 했을 때니까 고려시대예요. 됐고요. 세 번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7세기 때잖아요. 이 살수대첩은 7세기 때니까 고구려. 너무 멀리 갔지요. 정답 안 되고요. 네 번째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게 진포전투예요. 여러분 진포전투는 어느 시대 전투예요? 고려시대 전투입니다. 다섯 번째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했다. 행주대첩 1593년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투지요. 그래서 19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 칠판 좀 지우고 20번 들어갈게요. 됐습니다. 임진왜란 20번 문제 들어가 보자. 자, 자 20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이제 민족 명절 풍습 문제는 꼭 한 문제에 등장을 하지요. 검색 결과 개관 이날은 3월 3일 중3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온다고 했고요. 호랑나비를 보면 그의 운수가 좋대요. 근데 지금 화전이 등장을 했죠. 화전 진달래꽃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일 삼진날이죠. 여러분 삼진날이 있나요? 있네요. 4번에 있네요. 4번 삼진날. 4번이 정답이고 1번 한번 볼게요. 설날이요? 여러분 이거 설날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됐고 자 두 번째 단어예요. 5월 5일 음력이죠. 다 제가 안 쓰는 건 다 음력이에요. 양력은 양이라고 씁니다. 음력 5월 5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죠. 세 번째 동지죠. 양력 12월 22일 팥죽 먹는 날이 팥죽을 먹는 날입니다. 자 4번 됐고요. 5번 한가위죠. 음력 8월 15일 우리 추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한가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차례도 하고 성묘도 하고 뭐 민속놀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했었다라는 거. 자 20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군사조직 군사를 찾아라라는 거죠. 조선 선조 때 처음으로 설치된 군사조직 선조 때 그렇죠. 척계광의 기요신설 청구에서 포사 살수 삼수병 대부분 급료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조 때 직업군이니까 중앙군이고요. 조선 후기
선조 때 조선 후기에 중앙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군영이고 오군영의 첫 번째 군대가 뭐예요? 훈련도감이죠. 이 훈련도감은 임진 외란 중에 만들었고요.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총 그리고 활, 창, 칼로 부장이 된 3개의 부대지요. 그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이 있나요? 있네요. 5번에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금위영이요. 조선 숙종 때 만듭니다. 그래서 금위영은 또 다른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오군영의 완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위영을 설치하고 오군영을 완성하였다 그러면 조선 숙종 때입니다. 두 번째, 별기군이죠. 조선 고종 때 뭡니까? 그 신식군대, 일본식 신식군대를 만드는 것이 별기군.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게 되는 거죠. 3번 장용영이죠. 조선 정조 때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만드니 그것이 장용영. 자, 4번째 문제 보기 진위대요. 을미개혁 때 지방군으로 만들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번에 5번 훈련도감을 찾았고요. 22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22번. 자,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요. 영조 때 수치제도를 개편했다라는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금 걷는 것이죠. 죽은 남편과 갓난 아이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 우리 어찌 살란 얘기냐. 죽은 남편 백골징포, 갓난 아기에게 황구첨정. 그렇죠? 논의를 잘 들었다. 양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영조 때 무엇을 시행하기로 하겠다라는 거죠. 1결당 쌀 2두를 부과하는 결적이 추가로 생겼고 우린 열받는데 라는 지주들의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이죠. 군역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2필의 군포를 납부했는데 이것을 한 필로 감해줬던 제도가 균역법이죠.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군포 납부액을 한 필로 감했다. 이것이 균역법에 대한 설명. 정답 2번. 자, 전지와 시질 풍기에 따라서 전식과 제도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고려 경종 때. 그러니까 틀렸고. 3번째. 전세를 토지 1결당 4에서 6두, 보통 4두로 냈다라는 거죠. 인조 때 전세, 영정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째 뭐가 있을까요? 지게화문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대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전사업. 5번째 토지를 비옥돌에 따라서 6등급으로 세종 때 시행한 뭡니까? 공법이지요. 공법이라 하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2번에는 1번이 정답. 우리가 2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는 거죠. 소식 들었나? 진주 농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을 견디지 못해서 열받아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네 소식이 늦구만.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봉기가 다 일어났어 라는 거죠. 그래서 임술년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862년 철종 때 있었죠. 그래서 세도 정치 하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배경은 뭐예요? 삼정의 문란이죠. 자, 1번. 집강소를 두었다. 이것은 동학 농민운동 당시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집강소였다. 2번째, 소격소를 폐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조선 중종 때 누가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급하게 시행하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중종 때 있었던 것이고요. 3번째, 과전법을 실시하였다라는 거죠. 고려말 공양왕 때 있었다라는 거죠. 과전법 시행. 4번째,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1862년 철종 때 설치를 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없었다라는 거죠. 5번째,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라는 거죠. 고려 공민왕 때지요. 신돈을 등용해서 그 개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시행은 좋았다. 시행 의도는 좋았다라는 거죠. 23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2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긋은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의 일부인데요. 그는 이 지도, 김정호의 지도예요. 이 지도에 십리마다 눈금을 피우기 위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겠고요. 기호도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와, 대동여지도지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십리마다 눈금을 찍었다라는 거죠. 기호도 했고요. 22개의 판목으로 목판으로 해서 휴대가 가능했고요. 자, 1번.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동국지도하고 대동여지도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국지도 나오면 백리척이니까 십리척 대동여지도를 선택지로 놓고 대동여지도 십리척이니까 동국지도 백리척제를 딱 놔줘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정답은 아니고요. 두 번째, 총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휴대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2번 정답. 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는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담겨 있다라는 것. 이중환의 탱리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이것은 모르시면 안 되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다. 태종 때 만든 지도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존하는. 그래서 24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조금 지울까요? 조금만 지우고 25번. 25번을 여기부터 다시 합시다. 지우고 다 지우자. 어차피 지운 거 다 지우고. 자, 25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책문우시에서 대청무역에 종사했대요. 만상이 얘기하고 있고요. 송상이네요. 송상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송상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인삼을 재배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을 담당했죠. 전국적인 유통망 뭐가 있어요? 송방이 있어요. 송방. 그래서 개성에서 그 상행일을 했던 개성상인이었죠. 됐습니다. 1번. 재물포에서 세창양행을 세웠다. 와, 이거 되게 어렵네요. 세창양행 1884년.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독일 마이어 상사에서 만든 건데 재물포 지점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건데 세창양행. 그래서 세창양행 광고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수능의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무튼 우리 그 재물포니까 이 송도 그러니까 개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틀렸고. 두 번째, 한국중앙총상의 설립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1898년에 시전상인들이 조직을 했잖아요. 송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선해청의 대동미 징수업무를 담당했다라는 거. 선해청은요, 중앙의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송상은 뭡니까? 관상이에요? 아주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틀려요. 네 번째,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고요.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이후지요. 그래서 거류지 무역이 심리 이런 제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심리, 거류지 무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25번에는 4번이 송상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26번 하나만 더 볼게요. 26번 넘어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첨성사로 가의 의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가는 성호사설, 과구록
이런 것들을 저술했던 이익이지요. 이익의 성우사설 과구록. 그러니까 이제 그 중농학파죠. 조선 후기 중농학파 실학자 이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사상의학 정립했다라는데 이재마죠. 이재마의 동의 수세 보원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했다. 정약용이겠지요. 정약용 선생의 내용. 세 번째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뭐 유득공, 박제가 이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됐고요. 네 번째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김정희. 금석과 안록이겠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한번 들어갑니다. 영업점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것이 이익입니다. 이익의 한정론. 그리고 또 육도론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26번에는 5번이 정답. 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